안녕하세요. 최익차입니다. 이번 영상도 리플 얘기면서 선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어떻게 이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 정치 얘기하는 유튜브가 많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보면은 원래는 뭐 부동산 전문가든가 아니면 투자 전문가 아니면은 뭐 주식이나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요 멤버십은 그걸 그냥 지속적으로 하고, 근데 그거를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정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투자를 하는 게. 근데 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제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의 정치 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리플만 보더라도 국회에서 입법을 해갖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세금이 있다 없다 결정되는 것이고, 모든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환율 얘기했는데, 환율은 결국 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정확한 지표다. 근데 그거를 명분을 찾아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됐다 붙일 뿐이면 결국은 지금 환율은 한국을 불안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전 제가 아침 영상을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사전선거와 본투표와 핵심은 그겁니다. 같은 흐름으로 가야 된다. 사전선거에서 만약에 사전선거가 한 사람이 100명이다.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70% 나오고 국민의힘이 30% 나왔다. 그러면 본투표에서도 그런 성향이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전부 다 국민의힘 찍는데 본투표는 전부 다 민주당, 그런 사람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사전투표, 본투표 직장적으로 그 직장에 그날 투표하는 날 불가하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트렌드가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수학적으로 보면은, 더 쉽게 말씀을 드려서 내가 매주 로또 맞을 확률 보다가 그렇게 나올 확률이 더 없다는 겁니다. 즉 아침에 제가 목표로 예를 들어서 목포시 사전투표 때 90%가 민주당, 국민의힘 10%, 본투표 때 민주당 80%, 국민의힘 20%,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외 지역 서울, 부산 할 거 그 전국에 전라도를 빼고는 전부 다 어떤 현상이냐면은,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다 높고 본투표는 국민의힘이 반대로 6대4로 이기고 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요번에 가장 문제가 된 게 서울 잠실에서 그걸 전부 데모를 해서 막았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작을 못 하겠죠. 그걸 까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80%, 정원호 후보가 20%입니다. 본투표에서. 근데 사전투표는 반대였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표를 하면은 감봉, 그러니까 투표지를 이렇게 밀봉을 하잖아요. 뜯지 못하게, 그 조작을 못하게. 근데 지금은 조작을 다 할 수 있고 이름을 다 바꿔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투표용지는 경찰이 입회에 옮겨야 되는 건데 봉투 백에 담아서 옮기고,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역사적으로 요즘 뜨고 있는 저기 유튜브에 보면은, 야인시대 보면은 이마수가 3.15 부정선거 할 때, 야, 사전투표 40%를 조작해. 그러니까, 아니, 국민의 40%를 조작하면은 국민들이 투표하지 못한 놈이 가만히 있을까? 그러니까, 이마수가 그 야인시대 2002년인가 했던 드라마에 그 배우는 지금 보수 우파 배우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죠. 야, 개돼지 국민들이 뭐 알겠어? 없으면 없는 줄 알겠지. 지금 딱 그 상황인 겁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요즘 시대에 부정선거가 어딨냐.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선거야. 관심이 없다. 내 먹고 살기 바쁘다. 근데 내 먹고 사는 게 다 이거하고 연결이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가스라이팅이 너무 당해서, 우리가 역사에 나오는 조선시대에 보면은 중국에 아첨하고 뭐 노론 서론 이래갖고 중국에 굴욕적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 병신같이 저 나라에 왜 국민들은, 정치인들은 왜 저렇게 바보처럼 했을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이 더하다랍니다. 조선 말기 일제시대보다 지금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 오히려 발전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세뇌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네가 세뇌돼 있다고, 네가 편협된 사고로 네가 잘못 보고 있다고, 네가 경상도 사니까 네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저 97년도에 군대에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 찍었고, 노무현 대통령 찍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찍었습니다. 이명박도 찍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찍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찍었고 다 찍었는데, 제가 찍은 사람이 운 좋게 전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끼워놨다는 겁니다. 왜냐, 투자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깊게 들어가 보니까 이게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걸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은 제가 말하는 게, 누가 사전투표가 많이 받았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팩트를 그렇게 일반인 입장에서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모르는데, 들어가 보면은 제가 드린 핵심은, 사전투표에서 목포시가 민주당 후보가 90%, 국민의힘 10% 오케이, 본투표에서 민주당 후보 80%, 국민의힘이 10 몇 프로 오케이,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지역에 들어가 보면 다 그렇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사전투표는 보수 우파 지역에서도 사전투표는 민주당 후보가 많이 받고, 국민의 후보가 절반도 못 받고, 본투표에서 6대4로 그래서 겨우겨우 이기는 그런 형국인데, 이게 이렇게 될 확률은 없다는 겁니다. 매주 로또에 맞을 확률보다가 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 선거는 통계고, 통계는 정확한 수학입니다. 수학.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내가 민주당 후보를 많이 찍는다, 그러면은 본투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팩트,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유튜브 영상에도 나오는데, 이걸 대입을 해보면 몇 프로를 조작했는지 다 나오는데, 옳고 그름, 진보 보수가 아니고 지금 2030 세대들이 서울에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이유인 겁니다. 아니, 민주주의의 꽃은 기본권 참정권이자,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인을 뽑고 그 사람이 입법을 만들고 우리의 모든 행정과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규칙이 무너졌다, 근데 존재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건 좌우 진보가 아닙니다. 지금 또 말이 많은 게, 연예인들, 연예인, 좌파 연예인들, 아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일 때는 커피 쿠폰 빵 주고 인증하고, 그런데 왜 지금은 가만히 있냐, 투표권이 없어졌는데 내가 투표를 못 하는데 이걸 왜 한마디도 안 하냐고. 스타벅스 탱크데이 그 문구 잘못 썼다고 엄청나게 흥분했죠. 근데 얼마 전에 매불쇼에서 채우기 탱크로 다 밀어버려야 돼, 이렇게 막 부정선거 음모론 자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고, 이걸 한마디로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전부 그런 식인 겁니다. 선거에 중국인들을 투표를 할 수 있게 한 나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나라 투표, 왜 중국인들이 지방선거에 투표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그런 거 나서면 엄청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걸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좌편향된 연예인들은, 우리나라가 영화계, 특히 문화예술계가 완벽하게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미화되고 아름답게 포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주연을 보장받고 뒤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근데 우파 지역에는 그런 걸 하면은 밥줄이 다 잘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제가 이게 채널이 구독자가 몇 명이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진짜 세 발의 피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저도 이걸 위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제가 올린 영상이 어떤 날은 50회, 어떤 날은 최근 들어서 리플 가입 1,500개, 2,000개, 옛날에 채널이 첫 번째 채널은 올리면 5천, 마지막 채널 삭제되기는 5천 만회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었는데, 세 발의 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은 조회수가 확실히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가입 구독 취소하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그래도 이걸 영상을 보고 단 한 명이라도
저에게 원래 생각은 안 그렇게 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한 명이라도 생각을 바꾼다면은 제가 구독자가 취소되고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그걸로 만족한다 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올리진 않았지만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0번을 영상을 찍으면은 7번은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안 올렸을 뿐입니다. 저도 비겁하죠.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올렸으면 뭐하게 좀 그렇다 하면서 취소해버리고 그렇게 지금 이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이 핸드폰에 그런 영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제 얼굴을 까고 하잖아요. 오픈하고 하잖아요. 그 최소한의 제 예의라는 겁니다. 예의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리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씩 뭐 책임져라 막 그렇게 하시는 올라간다며. 그런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큰 흐름에서 보고 미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기적으로에 대해서는 변동폭이 심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게 좀 아파서 한의원에 갔었는데 제가 사는 지역 여기서 한의원 갔었는데 그 의사 한의원 선생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나는 리플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이렇게 돼서 하겠다. 그러니까 뭐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분도 이제 제 말을 듣고 조금 뭐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환율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상당히 제가 어떤 주제로 어떻게 설득을 해야 남들이 쉽게 이해가 될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민주주의는 꽃인 선거고 선거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반영이 되는 것이고 선거가 부정이 된다는 것은 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현 주소다. 지금 환율이 1570원까지 가는 것은 IMF 금융위기의 최고점입니다. 근데 그때는 특정한 이벤트가 있어서 올라간 건데 지금은 이 반도체 호황 사이클 가운데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신용도가 낮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부자 마인드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자다. 제가 사는 곳이 이게 경남이니까 내가 한 1000억 부자가 있다. 좀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좀 가정해서 1달러에 9,800원이 되었다. 근데 내가 지금 2026년도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70원인데 이게 5년 있다가 환율이 만원이 되었다. 근데 2026년도에 내가 1000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1000억이 있었는데 10년 있다가 환율이 1달러에 만원이 되었다. 그러면 나의 자산 가치는 얼마일까요? 정확하게 하면 5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달러 기준으로 환율이 폭락한 것이죠. 근데 숫자는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겠죠. 그러면은 부자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야, 큰일 났다. 그래서 부자들이 해외로 가고 세금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나라에 계속 사는 한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부자들에게 계속 세금을 더 매기겠죠. 부자들에게 벌면은 다 내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법인세에서 법인 차량의 녹색 등록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라의 환율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좌우를 떠나갖고 그냥 철저하게 개인 이기주의로 보면은 내가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부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보는 비트코인 XRP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부정선거 전부 다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가 그러니까 이게는 여기서부터는 음모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집단이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해서 계속 집권할 수 있다면은 법을 바꾸고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을 하면 헌법을 바꾸고 그러면은 입법을 바꾸고 간첩을 처벌할 수 없게 만들고 중국인이 와서 영주권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린다. 그 다음에는 독재 체제로 가겠죠. 그럼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일부 기득권만 호의호식하게 살게 되고 중산층은 무너져 버리고 전부 노예로 전락을 하겠죠. 이게 북한 사회잖아요. 어찌 이것을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어찌 이것을 아름답다고 포장할 수 있겠나? 내만 잘 산다고? 나는 살면 뭐해? 내 밑에 후손 자식들이 개 거지로 사는데. 우리
일제시대 해방하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 남한은 정부 성립하고 북한도 설립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부주석이 1947년 8년인가 박헌영이었잖아요. 박헌영. 그분이 부주석이고 나이는 50대였지만은 김일성은 30대이고 김일성이 주석이고 그래서 나중에 그 채널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 김일성도 그렇고 박헌영도 그렇고 러시아의 지령을 받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랬는데 그거는 뭐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핵심 포인트는 우리 그 북한 그러니까 공산 정권의 핵심은 1인 독재 체제입니다. 2인자를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25가 끝나고 1954년 박헌영이 총살당했습니다. 갈기갈 찢어갖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박헌영 부주석이 김일성이 죽였죠. 결국은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베트남이 적화 통일됐을 때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 대표 전부 간첩이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북베트남에 협조했던 남베트남의 인사들 통일되고 호의호식했나? 아닙니다. 전부 다 총살당했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간첩 혐의로. 지금 우리나라에 이번 선거에서도 그러면은 다 떠나갖고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굽니까? 당연히 북한 주민이 아니고 북한 공산 정권이죠. 남북 대치 상황이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헤어져 있죠. 분단되어 있고 통일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니까 그걸 왜 묻냐고. 우리나라의 주적은 내란 세력이라고 합니다. 내란 세력. 그게 왜 내란 세력입니까? 북한 주적인데. 근데 북한을 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입법을 만들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번은 반드시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재선거를 하고 전체를 대한민국 전체 모든 지역구를 새로 뽑아야 되고 작년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전부 다 다시 투표를 해서 우리나라를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저는 확고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아니고 계엄 선포는 우리 국민들을 깨워준 겁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10년 넘게 부정선거를 외쳤던 분들이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깨어난 겁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 그러면은 아무도 믿지 않고 그랬다. 그러면 투표율이 저조했겠죠. 그러면은 싹 덮고 넘어갔습니다. 이번 핵심은 투표 용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부의 예산을 받기는 105%인가 110%의 예산을 받았다면 즉 우리나라 국민 원래는 투표를 용지를 다 준비를 했다가 투표가 60%다. 그러면 40% 투표 용지를 폐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부족했냐? 그거는 과거 부정선거 영상을 보면은 과거에는 민주당을 엄마시켰습니다. 플러스만 시켰는데 계속 투표율이 올라가니까 최근 대선 20대 대선부터 그냥 작년 초선부터 이제 요즘은 어떠냐면은 민주당 플러스 시키고 국민의힘은 다운 시킵니다. 그러면 다운 시킨 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거를 분쇄기로 갈아갖고 이번에 화장실에 버리다 걸리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짜 인쇄된 도장을 하니까 투표가 우리가 한 장씩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지가 이렇게 뭉칭이로 되어 있답니다. 빳빳한 종이. 그래서 형상인쇄 특수용지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개인이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용지를 200장 300장 모았는데 어떻게 한 장도 안 뜯은 것처럼 빳빳하게 될 수가 있냐.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용지가 수두룩하게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보고 이것도 부정선거 아니라고 얘기한 자체가 너무나도 이게 사고가 경직된 것이죠. 열린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제가 리플에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은 그 못지않게 이 부정선거가 뿌리 뽑지 않는 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